네, 오늘은 엔드노트 2025 어드밴스드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희규정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이미 교육의 공지에도 안내는 되어 있었지만요. 이 어드밴스 과정을 만들게 된 이유는 기존에 이제 엔드노트 교육이 1시간 반이 아니라 2시간 동안 이루어졌었습니다. 2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시고, 저도 압축적으로 내용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하신 내용들을 미처 전달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구자들이 이제 제가 기본적인 2시간 동안 쭉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게 되면은 사용하시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공유할 만한 시간도 사실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부터 베이직이라는 시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를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직은 기본적인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엔드노트 자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드밴스는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좀 더 활용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어떤 기능의 좀 추가적인 부분들을 소개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아마 교환 파일은 제가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미리 확인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확인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들은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 로그인하신 상태에서 상단에 리서치 메뉴에 교육 자료라고 되어 있는 게시판에 가시게 되면 리서치 교육 자료 게시가 가시게 되면은 여기 엔드노트 활용 교육 자료라고 있습니다. 이 엔드노트 활용 교육 자료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관련된 교육 자료 베이직과 어드밴스 다 업로드 해놨으니까 해당되는 강의 파일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뭐 추후에 또 내가 뭐 놓쳤다 아니면 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도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 쪽에 있는 이 대표 이메일 주소로 요청을 주시게 되면은 제가 관련된 강의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집하고 관리하고 결국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교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셨던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기존에 궁금하셨던 것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이나 또는 중간중간에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요. 뭐 안 되면은 마지막에 뭐 이게 글로 설명 힘들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 마이크 키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엔드노트를 활용해서 혼자서만 연구 저작물들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고 서로 연구자 간에 공유하는 과정들이 거쳐지게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많이 하시는 방법들은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ENFI가 데이터 폴더를 같이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하고 그 압축된 거를 풀어서 다시 확인하시고 또 압축을 해서 또 전달하는 방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다른 기관에서 내가 파일을 받았을 때 ENL8가 데이터 폴더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확장자명이 ENLX라는 형태의 파일 하나만 주시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럼 이 ENLX라는 확장자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엔드노트 프로그램 내 파일 메뉴에 가시면은 컴프레스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통해서 받으신 경우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컴프레스 라이브러리라는 형태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 ENLX 파일은 그냥 받으시게 되면은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가 설치된 PC에서는 자동으로 그 압축이 해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분리가 되실 거예요. 다만 이거를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새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나 뭐 드랍박스 같은 거에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유를 하실 때도 그렇게 거기다 저장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그 상에서 실행하시면은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파일을 받았는데 실행했는데 안 열립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거의 요새 예전에는 좀 달랐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가 여쭤보면은 다들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하신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는 거의 다 실행이 안 되고 로컬에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드노트 프로그램 자체를 내가 로컬 프로그램을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도 이제 베이직에 설명을 드리지만은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하게 되면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실행이 되기도 하고 또는 레퍼런스에 저장도 되니까 그냥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실행하시면은 오류 메시지 팝업처럼 실행이 아예 안 된다거나 또는 내가 레퍼런스를 뭐 20건을 수집을 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면은 3개만 남아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오류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엔도노트와 관련된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ENLX 파일도 전부 다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은 하지 마시고 로컬에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ENLX 자체는 원래 압축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는 아니고 엔드노트의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압축하는 그냥 기능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가 4기가가 넘어가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ENLX 파일로 컴프레서 라이브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내가 직접적으로 집이나 뭐 이렇게 반디집 같은 거 활용하셔서 압축해서 전달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는 항상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클라우드 상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더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좌측에 이제 우리가 폴더의 경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안에 파일이 들어가 있으면 아, 내 PC에 저장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클라우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거나 또는 드랍박스가 디렉토리로 들어가 있다거나라고 하게 되면 그 디렉토리가 마치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내 문서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에 연동되기 때문에 구름 모양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보시고 아, 내가 저장한 곳이 저장소가 클라우드인지 내 로컬한 폴더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온라인 서치 부분을 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그 전에 한번 같이 엔드노트를 실행을 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되어 있으신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오늘 과정에서는 AI와 관련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실행하시면은 요새는 이제 엔드노트에 요 패스워드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게 계속 팝업이 뜰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일단 무시해 두시고 또는 캔슬 해 두시고 진행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여기 헬프 메뉴에 가시게 되면 엔드노트를 실행하시고 헬프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체크 for updates라고 있습니다. 체크 for updates를 한번 클릭을 하셔서 계속 무시를 해놔야 되겠네요. 아, 이렇게 이그노디스를 하셔야지만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네요. 저는 지금 현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은 다운로드 앤 인스톨이라고 버튼 나타날 겁니다. 그럼 지금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는 그 설치를 쭉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냥 업데이트가 뜨게 되면은 무료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때마다 기능이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고, 버그가 픽스되는 부분들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여기 헬프 메뉴 About EndNote를 누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2025.1까지가 업데이트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또 업데이트가 한 번씩 등장하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현재 2025.1 버전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가 된 상태냐면은, 제가 엔드노트 FAQ 메뉴에다 항상 이게 업데이트 이력을 좀 올려놓는 편인데, 도서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메뉴, 우리가 다운로드 받던 엔드노트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 엔드노트 FAQ라는 탭이 있습니다. 엔드노트 FAQ라는 탭이 있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2025.1 업데이트 안내라고 제가 업데이트 히스토리를 한 번씩 올려놔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됐을 때는 업데이트가 실행을 하시고 업데이트 파우치 넣으면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요번에 이제 AI로 내가 채팅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챗 기능이 좀 이제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일단 업데이트를 하셔야지만 같이 이 기능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그냥 받으신 다음에 넥스트로 넘어가시면서 그냥 그대로 쭉 그냥 별도의 설정 바꾸실 거 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거나 엔드노트 라이브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냥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만들어서 오늘 그냥 테스트 용도로 하나 만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것저것 그냥 막 설정들을 막 이것저것 해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들을 써볼 거니까 그냥 뭐 바탕화면 쪽에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도 되셨고, 그 다음에 새로운 라이브러리까지 만드셨으면은 줌의 채팅창에다가 숫자 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고 함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서치 기능 자체는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펀메이드 사이트나 구글 스칼라에 접속을 하시고, 아티클들을 찾으신 다음에 엔드노트로 수집하는 과정들을 페이지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펀메이드나 그 이외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은 사실 엔드노트 자체에서 커넥션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커넥션 파일들을 가지고서는 직접 이 엔드노트 인터페이스에서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를 내가 수집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좌측에 있는 온라인 서치에서 내가 펀메드 NL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은 4개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에 이제 펀메드 NLM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상단 탭 메뉴와 펀메드 NLM으로 바뀌게 되고 이 검색 필드 자체가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서치를 하시고 진행하시게 되면은 검색 결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기호를 누르시게 되면은 내 엔드노트 로컬에 있는 레퍼런스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좌측에 이렇게 4가지의 데이터베이스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서치 옆에 플러스 기호가 있을 겁니다. 이 플러스 기호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내가 추가로 커넥션을 어디로 걸지를 설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 커넥션 할 수 있는 게 379개가 있습니다라고 안내는 되어 있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들이 대부분이 이제 대형 출판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앱스코라던가 엘스비오라던가 프로캐스트 같은 곳들도 있고요. 또는 라이브러리 카탈로그가 되어 있는 거는 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들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은 이 기능들이 다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오픈된 소스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오비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유료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해도 해당되는 검색 결과를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굉장히 300건이 넘는 이렇게 커넥션 파일들은 있긴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펀메드 NLM 정도가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다른 것들 물론 LC 같은 경우도 가능은 하시겠지만은 일반적인 우리가 수집하는 문헌의 주제 분류상 펀메드 NLM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펀메드 NLM 클릭하실게요. 자, 펀메드 NLM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상단의 메뉴들이 펀메드 NLM 탭으로 바뀌게 되고 필드가 이렇게 3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3개가 필드는 그냥 기본 세팅이에요. 그래서 저자명, 연도,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더하기 기호를 통해서 내가 더 원하는 필드들을 조합할 수 있는 것들을 생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내가 불필요한 필드들은 빼기로 마이너스로 지워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3개의 필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키미, 기재한, 엔드 그리고 이어 중에 2020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에 뭔가 트리트먼트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설치를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것들을 펀메드에서 검색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검색 결과 일부러 갖고 오기 위해서 3가지 필드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집어넣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검색하진 않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2025년도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 중에서 내가 런캔서의 타이틀에 런캔서 다이아그노시스가 있는 부분을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내용들, 제가 입력한 것들에서 엔드 조합을 통해서 2025년도 중에서 런캔서 다이아그노시스라는 게 타이틀에 있는 아티클들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우측에 보시면 이제 썸머리 탭이 있어요. 썸머리 탭을 통해서 내려가서 보시다 보면은 초록 정보들까지 다 읽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아티클이 있다라고 하면은 체크박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틀 명대로 확인이 이제 정렬이 되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썸머리 탭을 통해서 내가 간략된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정렬 순서가 타이틀 순서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전월명으로 클릭하시면 전월명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검색을 할 때는 내가 보는 특정 전월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기호를 누르시고, 필드를
전어를 추가를 하신다거나 또는 내가 필요한 뭐 메시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메시텀으로 검색을 하신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조합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필드는 컨테인즈만 가능해요. 컨테인즈 필드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에는 고정은 변동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셨던 결과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결과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자, 지금 보시려면 retrieve result는 지금 220건이 최고 건수인데 한 번에 25건, 50건, 100건까지는 단위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 넘어간 것들은 이제 마지막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5건에 대한 것들을 전체를 선택을 하고 싶으면은 전체를 셀렉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다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플러스 기 여기 있는 것들 누르시게 되면은 제 로컬 라이브러리로 25개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미 레퍼런스 수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집한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선택하고 더하기를 눌러야지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를 220건으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한 번 더 로드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이제 배치가 리스트업이 돼서 여기서 또 갖고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능 자체는 이제 좀 제한점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한계점은 일단 고급 검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펀메드에서 보게 되면은 펀메드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들을 조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그 펀메드의 기본적인 조합 검색은 불가능.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검색 결과가 뿌려지는 이 순서가 모스트 리스트, 그러니까 출간된 순서도 아니고요. 베스트 매치, 정확도가 높은 순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좀 무작위로 배치된 경우들이 좀 대부분이긴 해요. 해올 때마다 조금씩 결과가 이 순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좀 참고를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20건 나오는 결과들을 보고자 할 때는 잘 이 기능을 안 쓰고요. 저는 대부분 어떤 특정 타이틀을 매칭시켜서 아티클 하나를 내가 갖고 올 때 내가 알고 있는 아티클 하나를 그냥 수집할 때 펀메드 사이트 열어서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한다거나 또는 보시려면 DOI 넘버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DOI 정보들이 있으면은 해당되는 DOI 정보로 해서 그냥 붙여놓고 갖고 와서 아티클 하나하나 수집할 때는 이런 방법들로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25건을 모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올 레퍼런스에 가시게 되면은 25건의 리스트를 이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건 제 엔도트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작업들은 이제 참고문을 주기를 남기면서 이 레퍼런스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그 에디트 탭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비어있는 필드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레이블이나 리서치 노트 같은 필드들은 늘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예 안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기를 작성한 다음에 세이브를 클릭해서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레퍼런스 리스트 열 여기 열 항목명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내가 디스플레이 하고 싶은 필드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남긴 주기들이 있는 곳들에 대한 필드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디트 탭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레퍼런스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비어있는 필드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필드들이 다 채워지진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레이블이라던가 리서치 노트, 좀 더 내려가셔야 돼요. 리서치 노트 같은 건 늘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주기를 남길 때는 물론 그냥 간단하게 주기를 남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텍스트만 남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코드를 좀 부여해요. 두 자릿수 숫자를 많이 쓰는 편이고 두 자릿수로 코드를 부여해서 이렇게 주기를 남기는 편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코드는 제가 이제 약속하는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코드에 따라서 01번은 어떤 내용들, 02번은 어떤 내용들 이렇게 좀 설정을 하고 남기는데요. 제가 임의로 몇 개를 더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넘버링을 주시면서 주기를 좀 남겨보시도록 할게요. 한 5개 정도만 남겨볼까요? 뭐 번호는 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쓰시면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는 뭐 편하신 걸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주기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텍스트는 다 똑같아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넘버링만 그냥 다르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1번 2개, 2번 2개, 3번 하나 뭐 이렇게 줬는데 이거 뭐 개수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이거 이따 뒤에서 이제 그룹 만들 때 요걸 좀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은, 앞전에 교환했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리스트 항목에서 리서치 노트가 열 항목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이는 필드들 중에서 리서치 노트를 활성화를 시킨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열의 항목명에서, 그러니까 아무 열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열의 항목명에 상관없고,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리서치 노트 누르시면 되세요. 그럼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번호가 지금 약간 1, 2, 3, 2, 1 이런 식으로 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차순 내린차순 좀 정리를 돼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까 저희가 보았던 게 타이틀을 클릭하게 되면은 알파벳 순 정리된 걸 봤어요. 리서치 노트 클릭하시게 되면은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물론 비어있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텍스트 순서대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서 여기 뒤로 밑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고문헌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정보들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레퍼런스들을 관리하실 때 엑셀이나 워드 파일에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시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거기다 뭐 메모든 아니면 필드를 추가하든지 간에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주기 정보를 남겨놨었어요. 근데 엔드노트는 여기다 이 레퍼런스마다 메모를 달 수 있는 기능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다 남기느냐? 에디트 탭에 있는 비어있는 필드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쓰라고 이게 필드들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어있는 필드들에다가 주기를 남기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열의 항목 중에 하나가 이 레코드 넘버를 많이 씁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알려드릴 건데, 이 레코드 넘버는 엔드노트가 참고문 수집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요게 레코드 넘버예요. 근데 이 레코드 넘버는 처음에 엔드노트 설치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디스플레이 항목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엔드노트 새로 설치하면은 무조건 이거 먼저 보여주게끔 설치를 해놔요. 이거 왜 하게 되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수집을 하는 순서대로 이거 번호를 매겨주기 때문에 삭제되는 참고 문헌이 있다면 해당 레코드 넘버는 비게 되고 누적된 숫자로 계속해서 뒤로 쌓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쪽에 보시려면 제가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 제가 아까 25개 수집을 했잖아요. 타이틀을 제가 정렬을 해놨어요. 자, 그럼 타이틀을 이제 쭉 보다가, 근데 내가 수집한 순서대로 다시 정렬을 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집한 순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예. 수집된 날짜는 똑같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해요. 시간도 똑같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 바로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 레코드 넘버 필드를 활성화시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거 맨 앞에다 디스플레이 해놔요. 요거 맨 앞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열의 항목명을 꾹 클릭하신 상태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시면 열의 항목명의 위치를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고 꾹 누르신 상태에서 이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좌측에 두고 있고요. 레코드 넘버 순을 솔트하게 되면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순서대로 검색된 것들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다시 정렬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왜 맞추냐면요. 제가 나중에 논문에다 인서트 할 때 저는 얘가 1번이었으면 좋겠고 얘가 2번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서트한 1번과 레퍼런스와 2번 레퍼런스가 이 레코드 넘버랑 일치시키면서 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레퍼런스가 정확하게 잘 들어갔는지 등등을 확인할 때 이 레코드 넘버랑 비교해서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레코드 넘버는 제가 만약 3번을 지워볼게요. 3번 레퍼런스 지우게 되면은 번호가 밑에 있던 4번이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워지면은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로 둡니다. 1, 2, 4, 5 이렇게 둬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새로운 레퍼런스를 수집을 해볼게요. 다시 앞전에 안 했던 레퍼런스를 몇 개, 뭐 한 두 개 선택을 해서 해제하고 선택해서 다시 수집을 해볼게요.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를 보시게 되면은 1번, 2번, 4번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집을 두 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번호는 채워지지 않고요.
밑으로 아까 제가 수집했던 거 외에 3개를 더 수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번호는 이렇게 누적누적 되면서 쌓아가게끔 되어 있고, 비어있는 곳은 여기에 뭔가가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흔적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 지워진 거에도 레코드 넘버 부여된 상태로. 그래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약간 바코드 넘버를 하나씩 부여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코드 넘버를 쓰시게 되면은 내가 수집한 순서를 쉽게 맞출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마다의 수집 방법은 이제 펀메드 외에 지금 펀메드는 온라인 서치로도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웹상에서 갖고 오는 방법은 이 베이직에서 안내를 드리는데 베이직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다른 데이터베이스마다 갖고 오는 수집 방법을 다 캡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이직 가정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뭐 일일이 다 눌러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게 누르는 순서를 제가 다 캡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EMBase를 검색해야 되겠다 또는 나는 리스를 검색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캡처된 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챗GPT로 아티클들을 검색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챗GPT의 검색 결과를 엔드노트로 가져오는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서 검색을 해서 그 아티클들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내가 쭉 나열을 해줘라고 챗GPT한테 명령을 줬을 때 이거 할 때 일단 첫 번째 조금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DOI 정보를 너가 같이 불러와라고 명령을 좀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뭐냐면 제가 여기 20개의 논문을 제가 표 형태로 정리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DOI라는 필드랑 링크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 사실 여기 이제 가려져 있는데 여기 가장 표 밑에 있는데 그 펀메드의 그 주소까지 이제 붙이게끔 제가 해놨었어요. 그래서 링크와 DOI를 같이 검색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논문에 대한 결론 요약이나 제한점이나 이 논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할루시네이션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면 그건 당연히 할루시네이션일 거고 눌러서 아티클을 확인했는데 요약이 틀렸다? 그것도 환각 현상이 나타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아티클을 검색할 때는 링크나 DOI 정보를 달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명확하게 정보들 출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이 된 상태에서 해당되는 논문들을 엔드노트 프로그램에 담을 수 있도록 RIS 포맷으로 파일을 생성하라고 하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논문 전체가 포함된 엔드노트형 RIS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하고 클릭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와요. 요거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실행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엔드노트 라이브 정보 여기 수집된 걸 갖고 올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뭐 챗GPT 거의 다 대부분 쓰시고는 있겠고 무료라도 이제 갖고는 계시겠죠? 이거 무료로 일단 연습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같이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주제를 뭐 어떤 걸 정해놓고 같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상 질문은 아무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 질문은 아무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제가 줌 채팅창에다가 프롬프트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 가까로 임상 질문에다가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냥 임상 질문 아무거나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프롬프트를 그냥 그 임상 질문에 대해서 같이 거기에다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타민 D는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나요? 한 다음에 제가 붙여드린 프롬프트의 나머지를 붙여서 검색을 시킬 겁니다. 선생님들도 일단 GPT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 조금 오래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프롬프트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근거 자료를 찾을 때 링크와 DOI를 함께 제시해줘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다가 더 추가로 하면 좋은 건 뭐냐면은 펀메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해당되는 링크도 알려줘가 추가되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펀메드에서만 찾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엉뚱한 정보 잘 안 찾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링크와 디오를 함께 제시하면은 지금 웹 찾아보는 중에 나오는데 아까 지나갈 때 clinicaltrial.gov라던가
그냥 일반적인 웹사이트도 다 찾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이드라인으로 출간되어 있는 어떤 보고서 형태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갖고 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서지 정보를 초록까지 포함해서 표로 정리해달라고 많이 합니다, 저는. 일단은 표 형태가 우리가 보기가 좀 편하긴 하겠죠. 어차피 표 형식으로 정리할 테니까. 그 다음에 요새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은 근거 수준에 적합도를 확률 점수로 표기해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너가 이제 GPT한테 20개를 찾아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20개를 쭉 뿌려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적합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너 스스로 한번 확률 점수로 한번 제시해 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일단은 이런 것들 어떤 거 근거 자료 질평가도 한번 네가 수행을 해보고 그 자료 자체에 오류가 없는지 과학적인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확률 점수도 똑같이 표에다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심사숙고, 그러니까 뭔가 차근차근히, 천천히 이렇게 한 번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이런 식으로 뭔가 천천히 생각하게끔 프롬프트 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GPT 5.1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좀 사실적인 부분을 좀 더 치중해서 이제 답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답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얘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것도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웹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지금 DOI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결과를 주게 되면 사실 이제 결과에 대한 요약된 표만 보진 않고요. 요약된 거의 표에 링크를 다 눌러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링크들이 있는지 이제 확인하게끔 되어 있어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답변에서 이제 필요한 주요 넓게 논문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마 제가 캡처해 놓은 자료에도 보게 되면은 아까 그 자료도 한 2분 몇 초인가 이렇게 아마 고민하고 2분 넘게 고민하고 답변 줬던 건데 아마 이때는 모델이 5로 그냥 썼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1을 썼는지 5를 썼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썼을 겁니다. 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일단 아마 곧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지금 중요한 연구에 DOI를 찾았고, 네, DOI도 조회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요새 아티클을 검색을 시킬 때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그냥 AI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 모델,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GPT-5, 5.1의 오토 기능으로는 사실 이렇게 검색은 잘 안 하고요. 네. 좀 많은 양의 문헌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더하기 기로 눌러서 이 심층 리서치, 우리가 딥 리서치라고 부르는 부분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딥 리서치로 많은 양의 문헌들을 수집하게 되고 딥 리서치는 그에 대한 이제 대부분의 링크들을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기능을 쓰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기능 자체는 다른 건 없느냐, 챗GPT에 있느냐라고 하시게 되면은 아닙니다. 제미나이도 있습니다. 네, 제미나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재미는 이제 3.0이 나왔죠. 이번에. 예, 재미는 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빠른 모드랑 3 프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지금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거를 서로 간에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정보를 조금 드리게 되면은 제미나이 3가 그 다른 것들 이제 좀 지금까지 오늘까지 현 시간까지 평가되는 것들은 코딩이 조금 아쉽다. 코딩이 조금 아쉬운데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 뭐 시각 추론이나 수학이나 웹벤치에 너무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오픈 AI가 이 부분을 조금 돌파하고자 아마 코딩에 조금 더 주력한 툴 자체를 도구를 좀 더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제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여기 도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 딥리서치 기능을 활용해서 똑같이 이제 좀 더 많은 문헌들을 탐색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이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기능들을 한번 써보시면은 아티클을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실 거고 지금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생태계 자체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대부분의 연구자분들이나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챗GPT를 많이 쓰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선점 효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많이 말씀하신 거는 이 지브리 그 사진 만들던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때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 완전 락인이 돼 있는 상태여서 대부분 그 안에서 같이 가고 계시지만은 지금 구글이 만든 생태계는 이렇습니다. 음. 제미나이 3 프로가 등장하고 나노 바나나도 들어보셨을 거고 베오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게 아예 모두가 모이고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서로 간에 두 가지 모델을 계속 써보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학술적인 것 내용에서 좀 더 답변을 잘 해주는 것들 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 거는 4분 45초로 이야기를 했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근거 10편을 만들어 줬는데, 보시게 되면 근거 수준 적합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퍼센트나 연구질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퍼센트 형태로 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화면이 길어져서 그다음 가장 우측에 링크나 DOI가 등장하고 있죠. 그럼 이제 저는 이걸 눌러봐서 실제로 존재하는 아티클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이 10건에 대한 아티클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드래그를 합니다. 쭉 드래그를 하고, 아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고, 이제 아직 답변 중이어서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그냥 해볼게요. 위에 10편에 대한 엔드노트로 아주 참고 문헌을 수집할 수 있는 RIS 포맷, 그 안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파일을 생성해줘. 라고, 지금 아직까지 답변 중이어서, 예. 여기까지만 하고, 해줘. 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교환처럼 만들어줍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하면 항상 꼭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할 거예요를 이렇게 항상 늘 보여줍니다. 저 이거는 굳이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이거 이렇게는 보여주지 말고 그냥 파일만 만들어줘라고 한번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지금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내가 담아서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가 다 생성하는 중인데 뭐 이것까지 기다릴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계속 만들고 있죠. 예. 아니, 저희가 이거 내용들은 뭐 이렇게 크게 확인할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얘가 아예 그냥 이렇게 메모장으로 붙여넣었는데, 음, 이렇게 파일로 저장하라고 이렇게 뭔가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도, 그냥 메모장을 열어서 저장하시라고 합니다. 예. 아마 뭔가 설정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프롬프트대로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지금은, 해달라고 했으니까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을 열어서, 사실 뭐 이럴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RIS 포맷 자체는 그냥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넣고요. 여기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UTF-8 인코딩 플러스 RIS 확장자로 저장하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에 아르디노 저장, 바탕화면 쪽에 확장자를 RIS로 저장을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장하고 여기 인코딩은 UTF-8로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맞추고 저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장된 파일이 있죠? 네, 이렇게. 이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importing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아까 제가 챗GPT가 찾아준 10건의 문헌들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간 것들을 이제 에디트 탭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는 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비어 있는 애들이 생기게 됩니다. 연도가 비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테스트로 만들었던 그 교환에 만들었던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건 그 연도는 다 들어왔는데 볼륨 이슈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챗GPT한테 어떤 프롬프트로 명령해서 문어 찾게끔 시켰을 때 그때마다 얘가 갖고 온 서지 정보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상은 챗GPT한테 검색 단계부터 서지 정보 다 갖고 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결과물을 우리가 표로 정리하는 걸 읽을 때 너무 어수선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먼저 1단계로 그냥 먼저 확인하고 스크린하고 수집을 시킨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걸 다 다시 정보를 다 채워 넣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제가 수집했던 것들을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Find Reference Updates라는 버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Find Reference Updates. 지금 여기 있는 메뉴는 아티클 하나를 업데이트할 때 여기서 이 툴즈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캡처고요. 전체를 할 때는 그냥 다 셀렉트하고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챗GPT가 줬던 이것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셀렉트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Find Reference Updates 이 메뉴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찾습니다. 어떤 걸 기반으로 찾게 되냐면은 제가 수집했던 정보에 DOI를 정보를 기반으로 얘가 매칭을 시켜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려졌죠? 요 열려진 팝업은 뭐냐면은 좌측은 이제 검색을 해온 것. 그래서 이거 보니까 2018년 정보도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건 뭐였죠? 비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다 매칭해 줍니다. 그러면 요것들은 다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 DOI 정보를 기반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틀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업데이트 올 필드 버튼만 한 번만 눌러주시게 되면 업데이트 올 필드 누르시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거냐고 전체적으로 제가 다 셀렉을 했잖아요. 10개를 다 진행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스 누르시게 되면은 그냥 알아서 쭉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다 끝나요. 그러면은 다 찾고 확인도 다 끝나게끔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문제 없이 비어있는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 그래서 요새는 웹페이지나 도서자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챗GPT가 찾은 자료들 중에는 웹페이지 링크를 갖고 오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DOI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퍼런스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우리가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아마 챗GPT한테 아까처럼 이렇게 RIS 포맷으로 만들어줘라고 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앞전에 있던 것처럼 메모장에 붙여서 제가 그냥 RIS 형식으로 만드는 이렇게든 어떤 식으로도 만들어서 엔드노트로 들어오게 되면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마 타이틀만 남아있을 거예요. 다른 필드 안 들어올 겁니다. 타이틀만 딱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새로 만드는 방식은 똑같은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에디트 탭의 메뉴에 들어가셔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그냥 갖고 와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 GPT한테 내가 문헌을 탐색시키게 되면은 GPT한테 뭐에서 저널 아티클 중에 DOI 정보가 있는 것만 검색해라고 지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비어있는 필드들을 좀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것도 해주셔야 되고 직접 입력을 하실 때 항상 고민하시는 것들은 어디까지 입력을 해야 됩니까? 인데 지금 제가 여기다 입력을 해놨거든요. 이 정도만 입력하십시오라는 부분들만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은 에디트 탭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입력이 끝나면 세이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세하게 하는 것들은 베이직 때 이미 다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GPT에서 갖고 왔을 때 이런 부족한 부분들 넣으시면 되겠다라는 걸로 안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집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룹이에요. 그룹은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걸 프로젝트별로 좀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 패널 자체는 이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상단의 그룹스 메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메뉴가 두 개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 상단에 있는 그룹 쓰면 잘 안 쓰고요. 좌측에 있는 그룹 펜을 씁니다. 왜냐면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꺽쇠기호로 되어 있는 게 그룹 셋이고요. 이렇게 뭔가 폴더, 서랍 장방에 되는 게 그룹이 되겠습니다. 꺽쇠기호로 되어 있는 이 그룹 셋과 그 하위에 있는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그룹이고요. 그룹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다 끝났다고 했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아마 정보를 못 갖고 왔는데, 예, 여기 데이트에 이상하게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편집만 해주시면 되세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에디트 탭에서. 자, 그룹은 지금 좌측에 있는 꺽쇠의 마이 그룹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크리에이트 그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그룹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그룹들을 만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룹은 누를 때마다 계속 만들어집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만, 요게 안 돼요. 내가 그룹을 만들었는데, 뉴 그룹 밑에 하위로 또 그룹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다 크리에이트 그룹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똑같은 열의 항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뎁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뎁스 자체는 꺽쇠로 이루어진 그룹셋 아래로 서랍 모양 그룹들만 이렇게 있고요. 이 그룹의 하위로는 더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하고 싶다고 하시게 되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만드시게 되면은 그룹 세트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밑으로 또 그룹을 또 추가해서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여기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뉴 그룹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분이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리네임 그룹을 통하셔서 이름을 바꾸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만 이게 특이한 게 이름을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름이 자동으로 알파벳 순으로 솔트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게 맨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대부분은 그룹에다가 몇가 이름을 줄 때는 저도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저기 넘버링을 주고서는 그 다음에 이름을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써야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좀 정렬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넘버를 준다거나 또는 아예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룹에 대한 어떤 내가 카테고리가 지정이 끝나게 되면은 올 레퍼런스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그룹에다 넣으시면 되는데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그룹에다가 드랍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카운터가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룹에다 집어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으시는 경우는 굉장히 별로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넣어보지는 않겠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넣으실까요? 어떤 특정 주제에 맞춰서 넣을 테니까 뭐 타이틀이나 앱스트랙에 뭐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들로 좀 찾아서 넣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여기 올 레퍼런스 상단에 있는 이 검색창에서 내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 키워드가 포함된 레퍼런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셨나요? 다시 클리어 설치하고 지금 38개의 레퍼런스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스터디라는 단어가 들어간 타이틀이든 초록이든 어디든지 간에 들어가 있는 아티클만 서치, 엔터 치게 되면은 이렇게 17개 레퍼런스가 남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모든 필드를 검색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게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클리어하고 여기 어드밴스 서치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필드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 에디트 필드에서 나오는 모든 필드명들이 다 나와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타이틀명에 스터디가 들어간 것만 갖고 오겠어 라고 서치를 눌러주시면은 4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17개 등장했던 이유는 초록이나 또는 뭐 어필레이션이나 이런 데도 등장한 키워드들이 있으면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라고 하면은 요 4개를 전부 다 셀렉트 하시고 셀렉트 전체를 하실 때는 드래그를 이렇게 끌어하셔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많으면 밑에서 쭉 끌어서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랑 알파벳 A를 누르시게 되면 컨트롤 A를 누르시면 한 번에 셀렉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하시게 되면은 4개를 한 번에 보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룹에다 이렇게 내가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이 그룹을 좀 이해하실 때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그룹은 내가 파일들을 폴더에 집어넣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필터링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제가 이 중에서 첫 번째 이 시그널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이 저자의 논문을 01번에도 넣고 02번에도 넣고 03번에도 넣을게요. 그러면은 이 1번 이 아티클 첫 번째 아티클에는 01, 02, 03이 태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01번을 태그한 것들만 모여 이렇게 필터링 거는 거예요. 전체 38개 중에서 02번을 태그한 것들만 모여 하면 8개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38개 중에 어떤 것만 보여줄 거냐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그룹스는 여기 2개 레퍼런스, 8개 레퍼런스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38개 중에서 02번이라고 태그한 것들만 보여줘라는 필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혹시나 불필요한 레퍼런스가 생겼다. 좀 제외시켜야 되는 레퍼런스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외시키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remove reference from 그룹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그룹에서 제외 처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외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remove reference from 그룹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룹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룹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걸 매번 그룹을 왔다 갔다 선택하면은 계속 그 화면 리프레시 되면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해당되는 그룹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오픈인 뉴 탭 하시게 되면 여기 탭으로 계속 그룹 메뉴를 다 볼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탭으로 열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다 손으로 일일이 넣고 지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스마트 그룹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그룹은 내가 지정한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룹을 묶어주는 기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방법은 그룹스 메뉴에 크리에이트 스마트 그룹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필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입력하시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그룹을 만들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실 때 올 레퍼런스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지금 38개, 전 38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어떤 특정적인 규칙에 따라서 그룹을 묶고 싶어요. 그러면 매번 여기 위에서 검색을 다 해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 뒤에 레퍼런스가 들어와도 이 뒤에 나중에 레퍼런스 들어와도 자동으로 그 그룹으로 딸려 들어가게끔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38개가 있어요. 제가 특정 규칙에 맞춘 것들은 들어올 때마다 그 그룹에 들어가기로 하고 싶어요. 그럼 매번 손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상단에 그룹스 메뉴에 보시려면은 크리에이트 스마트 그룹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스에 크리에이트 스마트 그룹 클릭할게요. 자, 이름은 내가 여기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특정한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내가 원하는 필드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앞전에 보셨던 펌메이드의 어떤 서치 필더처럼 되게 유사하게 생겼지만은 이 어성모 눌러보시게 되면은 나타난 항목들은 뭐냐면은 저희가 쓰고 있는 엔도트 에디트 탭 메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내가 원하는 필드를 지정할 수 있고 and or not와 불리한 연산자가 가능하고요. 여기는 컨테인지만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이제 숫자로 입력이 되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 입력까지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더 필드는 늘려서 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필드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연도가 뭐 2025여야 되고, 물론 2025년도만 거의 모아서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타이틀에, 아까 전에 했던 뭐 스터디로 해볼까 다시? 스터디가 들어간 것들, 그러니까 2025년이면서 스터디가 타이틀에 들어간 것들은 여기 스마트 그룹을 묶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한 상태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만든 게 원래 여기 이게 스마트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서랍 모양이랑 여기는 돋보기 모양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네 개를 묶어줍니다. 앞전에 제가 서치 메뉴에서 찾아서 선택하고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만 지정해 주게 되면 여기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레퍼런스 수집이 되면은 거기에 이 조건에 맞으면 여기로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제가 항상 늘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걸 매번 스마트로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계속 만드셔도 되는데, 이 조건 자체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마우스 여기서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에디트가 가능합니다. 에디트 그룹이 가능해요. 에디트 그룹에 눌러가게 되면은 제가 다시 조건을 재설정할 수 있게끔
그룹 이름부터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거나 이렇게 가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설정한 거가 있으면은 얘를 만들었다가 다시 지웠다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울 수도 있긴 하지만 딜리트 그룹을 지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냥 에디트 그룹으로 조금 수정해서 또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까 요렇게 알고 계시면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 스마트 그룹은 조금 써보시면 금방 확 옵니다. 느낌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준다고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조금씩 응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냐면은 에디트 그룹을 해버릴게요. 그냥. 타이틀이 아니고 아까 제가 리서치 노트 썼잖아요. 리서치 노트에다가 01번 있는 건 뭐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리서치 노트에 01 주기가 남긴 것만 모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리서치 노트를 정렬해서 보는데 이렇게 하면 맨날 여기 전체에서 정렬해가지고 01번 이렇게 따로 봐야 돼요. 근데 01번이라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에디트에다가 리서치 노트에다가 세이브 해놨어요, 지금. 01번 세이브. 세 개가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제가 수정하면 바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기를 활용할 때 저는 이게 코드를 하는 이유는 스마트 그룹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바로바로 글로 들어가라고. 제가 일일이 바꾸고 또 그룹 안 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펌에서만 수집하면은 아까 제가 타이틀 뭐 앱스트랙 이런 거에다가 뭐 특정 용어들 뭐 매식 터미널 이런 거 지정해 놓으면은 알아서 딱 빨려 들어갑니다. 그룹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룹을 분류하기 굉장히 편리한 게 스마트 그룹이에요. 다만 이제 이 스마트 그룹도 이제 편리한데 한 가지 더 관리할 때 쓰기끔 편하게끔 연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 태그는 뭐냐면은 태그를 만들어서 레퍼런스마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룹이 약간 필터링 개념이긴 했지만은 태그로도 또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그는 여기 마이 태그스에서 플러스 기호로 눌러서 내가 원하는 태그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레퍼런스마다 내가 썸머리 탭의 매니지 태그에 들어가서 각각의 레퍼런스마다 태그를 부여시켜 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이거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마이 태그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 더하기 기호를 누르시게 되면 마이 태그스에 더하기 기호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교환했던 것처럼 크리에이트 태그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뭐 레드 색상 하나 해볼까요? 뭐 레드 색상의 이름은 뭐 그냥 아무거나 할까요? 애플? 뭐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태그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태그 하나 만들어집니다. 또 더하기로 눌러서 이번에는 뭐 블루로 하나 해가지고 옐로우로 해서 바나나 하나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뭐 하나 더 할까요? 뭐 블루에 그레이프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레퍼런스를 쭉 읽다가 첫 번째 이제 레퍼런스를 쭉 보고 읽어보니까 여기에 썸머리 탭을 쭉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태그를 좀 달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려면은 이 썸머리 탭에 보면 타이틀, 앱스트랙, 뭐 링크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가면은 얘가 지금 어디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까지 이제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밑에 매니지 태그가 있습니다. 매니지 태그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아티클에다가 내가 원하는 태그들을 클릭해서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또는 필요 없으면 제거 가능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태그가 3개로 부족하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create 태그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면 여기 바로 올라가긴 하는데 필요 없으면 또 지워주고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내가 만든 태그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 애플이다, 뭐 그래프다 하게 되면 OK 눌러주게 되면은 태그가 입혀지게 되고요. 이 태그별로 좌측에서 필터링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그는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가 읽어가면서 입혀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태그에 대한 색상이 보여요. 타이틀 옆에. 그래서 읽으시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즉 문헌은 뭔가 분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필요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확인이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헌 스크리닝 하신 단계에서 많이 쓰고는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많이 쓰시는 기능 중에 하나는 find test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엔드노트에서 결국은 앱스트랙까지만 읽는 건 아니고 원문 자체를 붙여오기 때문에 오픈 어세스로 되어 있는 논문들에 대해서 붙여오는 기능들 또는 저작권에서 허가하고 있는 논문들을 많이 붙여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쓰시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로 붙습니까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 오픈 어세스 저널들만 잘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원문 접근이 허가가 안 된 논문들은 잘 안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챗GPT에서 그 갖고 온 수집한 아티클들은 PDF 원문이 잘 붙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GPT는 오픈된 소스들만 거의 학습을 하기 때문에 클로즈된 것들, 즉 우리가 돈을 주고 구독하는 구독형 모델들은 잘 학습하지 못합니다. 원문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초록 정보까지는 읽을 수 있어서 갖고 올 수 있지만 아마 이거 파인드 푸테스트 돌리게 되면은 저작권 때문에 못 갖고 오는 경우 제법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못 찾는 게 아니고 엔드노트가 못 끌고 오는 거니까 이 도서 홈페이지 통하셔서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한 2만 종 정도 저널을 구독하고 있으니까 찾아서 그냥 어태치 파일을 하나씩 붙여주시면 되세요. 아마 이 작업은 아마 저작권이라는 그 영역 때문에 자동으로 완벽하게 100%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자체가 돼버리게 되면은 저작권이라는 그 배리어가 아예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이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해결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현재로서 가능한 것들은 오픈 어세스들은 좀 빠르게 붙일 수 있다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저작권이 있는 우리가 좀 구독형의 모델들, 뭐 네이처라던가 이런 네이처 결지들 대부분 다 구독형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은 저작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로 다운도 받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좀 몇 개를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저희도 한 뭐 5개 정도 저도 선택을 해보고 하시는 방법은 그 교환에도 있긴 하지만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요 PDF 버튼 5번째 있는 요 PDF 버튼을 누르셔도 되시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여기 Find Full Text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좌측에 Find Full Text 해가지고 Found PDF 이렇게 떠요. 하게 되면 Found PDF 못 찾으면 Not Found인데 못 찾은 경우는 대부분이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거의 다 최신 논문들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저작권 때문에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또는 PDF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티클이 아직 PDF로 생성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PDF로 찾게 되면은 이렇게 클릭 모양을 등장하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썸머리 탭 옆에 PDF라고 탭이 있는데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PDF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자, 사이언티픽 리포트 같이 이렇게 오픈된 소스는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쓰는 모니터가 좀 작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좀 보기 힘드시니까 대부분은 이제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우측 썸머리 탭인 여기 있는 여기를 눌러서 새로운 창에서 열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PDF로 PDF에 가도 요거 우측 상단으로 이렇게 쪽 화살표가 있는 거는 새로운 팝업 윈도우를 연다는 거거든요. 팝업 윈도우를 열시게 되면은 지금 나왔네요. 이렇게 팝업 윈도우가 등장하게 되고 이걸 최대화시키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는 PDF 뷰어 정도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보실 때는 일반적인 이 자체는 어도브 리더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엔드노트 자체에서 지원하는 PDF 리더기예요.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조그맣게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요 말풍선 모양으로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하이라이트 기능 같은 거라던가 메모 기능 다 쓸 수 있습니다. 메모도 다 가능해요. 이런 거 이제 다 입력하신 다음에 닫으시게 되면 이 팝업창 닫으시게 되면은 저장하겠냐고 물어보거든요. 예스 누르면 됩니다. 그럼 저장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실 때도 여기 다 보이죠. 물론 여기 상태에서도 하실 수는 있으세요. 이게 팝업을 띄우지 않고 나는 그냥 이 인터페이스에서 할래 그럼 이렇게 그냥 여기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게 하시고 나서 뭐 썸머리 탭을 가시거나 해도 앞전처럼 이게 저장하겠냐고 안 물어보거든요. 제가 바꾼 내용은 있지만 다른 레퍼런스 선택하면은 그때 나와요. 이거 PDF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그때 나와요. 예스 눌러주시면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종료를 하고 제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 엔도트 라이브러리 열었을 때 제가 메모한 것들 다 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많이 보고 오는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교환에다가 이렇게 이제 메모 하이라이트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해볼 거는 이제 그 엔드노트 심어져 있는 AI를 좀 써볼 겁니다. 일단 먼저 개인 계정 먼저 만드셔야 돼서, 이건 무료라서 여기 링크, 예, 교환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혹시 이게 링크 교환해서 바로 확인 안 되시면 제가 줌 채팅창에다가 지금 이 링크를 붙여드릴게요. 예,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아마 로그인이, 안 됐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레지스터 통하셔서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레지스터 통해서 등록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등록하게 돼 있고, 대부분 이메일로 확인만 하시면 돼서 뭐 크게 뭐 복잡하게 돼 있거나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비용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자체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클레리베이트라는 회사에 가입하는 거라서 아마 기존에 저기 그 우리가 JCR 같은 거 조회를 한다거나 SCR 등재 여부를 조회하는 마스터 저널리스트에 이미 계정을 갖고 계시면 아마 계정이 있다고 나올 겁니다. 그 계정 같이 써요.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계정을 먼저 가입을 해주시고, 아이디를 생성을 다 끝내신 분들은 그 교환에 있는 것처럼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그러니까 그 계정을 다 완성을 하셔야 돼요, 일단. 계정 다 완성을 하시고, 네, 계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시게 되면은,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죠. 엔도트 메뉴에 있어요. 엔도트 에디트 프리퍼런스에 가시게 되면은, 싱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다가 이메일 어드레스랑 지금 생성한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집어넣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 되시면은, 그 아까처럼 준 채팅창에다 숫자 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해볼 건 뭐냐면은, 이제 PDF 한번 보시겠습니까? 엔드 라이브러리에서 이 상태 이제 확인이 되셨기 때문에, 아까 그 우리가 파인드 프텍스 한 거 PDF 가셔서, 요 우측 선에 요 별 3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다가, 별 3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키 테이크어웨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AI가 이 해당되는 아티클을 요약해주는 기능이에요. 음, 요약해주는 기능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요건 이제 금방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자체는 그냥 요약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 PDF에 대한 채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 업데이트에 생겼어요. 예, 2025.1에. 요거 하시려면은 여기 상단에 라이브러리 스테이터스라는 걸 클릭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자체 상단에 있는, 네, Configure Sync를 누르시면은 엔드노트 웹 버전에 연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연동을 한번 하시고 나면은 PDF 채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연동을 안 하신 상태라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Please save and sync your library to enable chat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좌측에 있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라이브러리 스테이터스 한번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Configure Sync 누르시게 되면은 Authorizing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거 뜨거든요. 이거 이제 뭐냐면은 너 혹시 이거 처음 싱킹 하는데 요거 손상될 수 있으니까 백업 파일 만들어 둘래? 그 아까 말씀드렸던 ENLX 파일로 해서 얘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얘 누르고요. 그냥 바탕에 하나 만들어 놓고 사실 거의 손상된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얘 눌러 놓고 저장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제 막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막 엄청 떠요. 여기 막 갑자기 막 뜹니다. 다 불러오고 싱킹하고 있어가지고요. 레퍼런스 막 늘어납니다. 요 싱크가 이제 리트리빙 레퍼런스지 하고서는 저는 아직까지 좀 많아가지고 찾고 있는데, 이제 끝나면은 요게 이제 그만 끝날 거예요. 이제 아직 조금 남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처음 하시게 되면은 이게 금방 끝날 겁니다. 어때? 싱크만 한번 딱 맞춰주는 거라서. 자, 샌딩 업데이트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막 지금 수집한 것도 있고 PDF 붙여놓은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아마 조금 시간 걸릴 거야. 그 다음에 그룹 이제 갖고 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 왼쪽 그룹은 무진장하게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끝나면 이렇게 synced at 하고서는 이제 언제 끝났다라고 나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PDF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열었던 PDF에 아까 이 키테이커의 쪽 가시게 다시 눌러보시게 되면은
아래쪽 박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Ask a question about this document, 가로 열고 베타. 이제 채팅이 가능하게끔 돼요. 기본적으로 키 테이크어웨이는 자동으로 만들게끔 돼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내가 한글로 물어봐도 됩니다. 한국어로 물어보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또는 영문으로 물어보셔도 되시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써보면은 번역해봐라고 영문으로 명령하면은 한국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명령하면은 아직은 번역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계속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 요약해봐라고 한국어로 명령해도 이렇게 방법론 요약은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대부분 PDF로 받고 나면은 GPT한테 넣어서 이렇게 대부분 논문을 읽고 있지만 이 기능을 쓰면은 그냥 요 안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은 합니다. 물론 뭐 보다 더 나은 기능들은 AI마다 좀 성능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제 볼 수는 있고요. 또는 제가 이미 수집을 파인드 푸텍스로 돌려서 이 PDF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 자체를 제가 따로 받은 다음에 GPT한테 다시 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썸머리 탭에 가시게 되면은 제가 붙여놓은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파일 어태치먼트. 요거 클릭하시면은 세이브 에즈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받아가지고 GPT한테 다시 파일 첨부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시 읽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구글이나 또는 GPT를 통해서 아티클을 찾은 다음에 원문을 받아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find ftext 돌린 다음에 save as로 빼서 GPT한테 심을 수도 있게 되겠죠. 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싱킹이라는 걸 했잖아요. 싱크. 요거는 어디로 싱크가 된 거냐면은 상단 헬프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웹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엔드노트 웹. 이거 한번 눌러보실까요? 엔드노트 웹. 누르시게 되면 아마 인터넷 사이트 하나 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인터넷 엔드노트 웹입니다. 원래 기존의 엔드노트 웹은요, 아까 저희가 계정 만들었던 사이트 있잖아요. 옛날에는 요 모양이었어요. 요 모양으로. 지금 아마 제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또 늘어날 텐데, 요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게 구형이고요. 지금 엔드노트에서 갖고 있는 거는 요겁니다. 이거는 엔드노트 2025 버전을 갖고 계시는, 설치하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제 구독하신 분들만 가능하게끔 써 있는데 그 구독이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구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도 다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URL web.endnote.com으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오늘 생성한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용이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그냥 이 상태로 내가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어디 들어가시게 되면은 숫자 1 보이시나요? 숫자 1이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아티클 PDF가 있다는 뜻입니다. 파일 어태치먼트 들어가면 PDF가 있어요. 여기서 키 테이커에 눌러가지고 해당되는 거 볼 수도 있고 눌러가지고 파일 열어서 볼 수도 있게끔 이렇게 해서 첨부된 내가 레퍼런스를 내가 갖고는 있는데 레퍼런스에 첨부된 PDF 파일들을 이동하면서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게 web.endnote.com입니다. 그러면 앱으로도 엔드노트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긴 한데 그 엔드노트 앱 자체는 생각보다 관리를 많이 하진 않아요. 업데이트를 막 자주 하진 않아서 저는 이렇게 웹상으로 보는 걸 좀 더 현재는 추천드리고 있고 나중에 엔드노트 앱 자체가 좀 더 보완이 되게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앱은 막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갖고 있진 않아서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옛날보다는 좋아졌는데 저는 앱보다는 이렇게 웹 상태로 보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여기서도 뭐 인용을 한다거나 뭐 다 가능은 한데 사실 그게 기능은 로컬 프로그램보다 파워풀하지는 않습니다. 엔드노트는 기본적으로 로컬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강력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웹성에 있는 온라인 기능은 그렇게까지 많이 기능을 갖고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웹 버전을 쓰는 거 중에서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저는 첫 번째 추천은 뭐냐면은 앞전에 설명했던 이 PDF 채팅 기능을 하기 위한 싱크, 이 채팅 기능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싱킹하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아까 온라인상에서 내가 PDF를 이동하면서 보고 싶을 때 로컬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이동하면서 보기 힘들잖아요. 이동하면서 보고자 할 때 그때 씁니다.
그다음에 싱크 기능 자체는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104개가 있잖아요. 요 엔도트 라이브러리 하나입니다. 저한테 갖고 있는 게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엔도트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또 오늘 만든 엔도트 라이브러리잖아요. 제가 내일 또 새로운 엔도트 라이브러리 만들어 또 수집해서 또 싱크하면은 그게 또 덮어지고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 엔도트 라이브러리도 갑자기 그룹이 많아진 거는 제 온라인에서 갖고 온 거랑 제 갖고 있는 로컬에서 올라간 거랑 이게 썩 같이 다 합쳐서 머지가 돼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싱크 자체는 항상 모든 걸 머지시킨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용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워드랑 이제 여기까지 이제 관리 기능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 업데이트된 AI까지 설명드렸고, 워드랑 참고문헌 작성할 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참고문헌 삽입을 했는데 레퍼런스는 밑에 생성도 안 되고 본문 내 인용 번호가 이렇게 물결가루에 저자명 연도 샵 넘버로 나타난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임시 인용 현상이라서 그 스타일이 안 입혀진 겁니다. 스타일이 엎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 그냥 인서트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있는 업데이트 사이트는 비블리오그래피를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지정한 스타일로 싹 모양이 전체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제가 레퍼런스를 미리 다 삽입을 해놨는데 뭐 이제 같이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 여기 1번부터 여기 3번 사이에다가 레퍼런스 하나 더 추가를 해서 4개까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똑같이 insert select citation 이제 제가 베이직에서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추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커서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면은 이 1가로 1부터 4가 있으면은 이 뒤쪽에다 두는 게 아니고 가운데다 커서를 두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쪽에다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부터 3 이렇게 가로가 있고 그 뒤에 가로 열고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안 섞여요. 그래서 그걸 당황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 커서를 가운데다만 두시게 되면은 크게 문제 없이 이게 중간다가 4번 또 5번 놓고 싶으면 여기 가운데다 커서 두고 똑같은 순서 인서트 하시면은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없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PDF 자체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을 때 이 구문 자체를 직접 인용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여기 인용 버튼 이렇게 썼는데 여기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PDF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PDF의 인트로덕션에 요만큼의 내용을 제 워드에다 넣고 싶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다운표 기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텍스트가 제 워드로 들어갑니다. 텍스트가 워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텍스트가 워드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환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하이라이트 친 부분 있죠. 이걸 하이라이트 치고 요 인용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다음 5번이라고 생겼습니다. 이 5번은 뭐냐면은 이 PDF 아티클의 인용, 이 PDF의 인용 정보가 가장 밑에 참고문을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PDF에서 요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가 이 내용 이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논문 5번 논문에서 이 내용 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번에 대한 이 PDF에 대한 정보가 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도 가능은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유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를 예전에는 왜냐면 이게 어차피 드래그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붙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게 줄 맞춤 같은 거 그냥 자동으로 잘 해주니까 뭐 그런 정도. 예, 그다음에 인용 넘버 자동으로 달아주면서 해줄 수 있다. 근데 이게 다운표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기능이 생겼습니다가 엔도스에서 요번에 이제 광고를 많이 뿌렸는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뭐 기존에 하시던 방법도 크게 뭐 속도가 느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문헌 수정하시는 경우는 간혹가다 생기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자명이 틀렸다거나 타이틀이 뭐 수정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이 엔도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에디트 탭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용을 넣고 나니까 여기에서 뭐 어큐트가 잘못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지우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디트 탭에서 지우시는 거세요. 예, 여기 에디트 탭에서 지우시고 그다음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은 요 엔드노트는 내용이 이쪽으로 연동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연동시켜서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웃풋 스타일은 잘 아시다시피 내가 다운로드 받거나 편집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편집을 자주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내가 별거 아닌 거 진짜 뭐 구두점 하나 뭐 아니면 뭐 따옴표 하나 이런 거 하나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거 편집은 되게 메뉴는 어디 있냐면은 제가 이제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이 툴즈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오픈 스타일 매니저라고 이렇게 교환해 있는 대로 메뉴가 있습니다. 툴즈의 아웃풋 스타일즈의 오픈 스타일 매니저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하시면은 지금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아웃풋 스타일들이 디스플레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좀 더 많을 거예요. 선생님들보다 몇 개 더 넣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보는 거가 밴쿠버 스타일을 많이 보니까 스크롤 쭉 끝까지 내리셔가지고 밴쿠버 여기 있는 걸 더블 클릭해 보실까요? 여기 있는 밴쿠버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실게요. 열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연다고 해서 바로 바뀌진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열으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편집하실 수 있게끔 되는데 좌측에 보시면 메뉴가 무진장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거는 내가 보여주는 형식을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의 인용 번호는 이렇게 소가로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비블리오그래피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아티클의 유형별로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의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옷을 입혔으면 좋겠어요가 되겠죠. 아래쪽에 하게 되면 저널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저자점, 타이틀점, 그다음에 저널점, 이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요 가운데 점 요거는 스페이스예요. 이거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서.점 하고 네, 띄고 타이틀점 이렇게 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페이지스 다음에 점이 없어야 되는 툴정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워주시면 페이지스 뒤에 점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편집이 가능해요. 근데 이 편집이 굉장히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구두점 하나라던가 또는 스페이스 하나 정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사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편집은 가능하신데 가능하면 이 기본적인 틀을 내가 투구하려는 전화를 유사한 걸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디서 확인하니까 투구 그냥 써 있어요. 우리는 밴쿠버 스타일 따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APA 따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때 요거 열어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부분 편집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일부만 편집하는 좀 권장을 드리는데 나는 좀 더 많이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드노트 아프 스타일 편집이라고 구글링을 하시게 되면은 정리가 된 페이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옛날에 자료를 만들었는데 아마 요번에 어드밴스 과정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첨부로 해서 한번 더 생성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엔드노트 아프 스타일 편집이라고 하시게 되면 그 구글링 하시면은 많은 페이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 또는 GPT가 있죠. 캡처하면서 요 화면 캡처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참고 문헌 모양은 이건데 요 모양대로 하려면 뭘 수정해야 돼라고 하면은 이거 수정합시오라고 안내가 되겠죠. 그렇게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어드밴스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베이직 때 아예 다루지도 않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전부터도 다루지도 못했던 내용이고요. 베이직에서 아예 언급이 안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앞전에 뭐 스마트 그룹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게 쓰실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AI가 탑재됐기 때문에 좀 더 한 인터페이스 좀 움직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혹시나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확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